여러분들에겐 지금 당장 현금 1억 원이 있고 1년 내에 이것의 10배인 10억 원을 벌 수 있는 투자처를 고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금, 달러, 채권 모두 좋은 투자처임은 분명하지만 자산의 증식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했을 때 저라면 비트코인 딱 한 가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지금 안 사면 후회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팩트를 기반으로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돈나무 언니라 부르는 캐시우드가 설립한 자산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가 최근에 발표한 빅아이디어 2025에선 인공지능,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 혁신 플랫폼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금보다 희소성이 높고 100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10만 달러 부근인 것을 감안해보면 현재 가치의 약 10배 이상이 상승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발목을 묶던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완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알게 모르게 우리 뒤에서 미국 주요 인사자리에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배치하여 이른바 암호화폐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을 수년간 괴롭혔던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올해 초 사임 후 트럼프는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주목받는 마크 우에다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마크 우에다는 자리를 잡기 무섭게 최근까지 미국과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SEC 소송을 60일 중단을 요청을 발행하며 규제 완화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암호화폐 AI 차례에는 페이팔 마피아 데이비드 sak스를 지명 후 데이비드 sak스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비축 타당성을 연구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일주일이 지나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한 필수 수단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만의 크립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암호화폐 성향을 뚜렷하게 가진 정치인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내용으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안드리센 호로위치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콘텐즈를 지명했습니다. 콘텐즈는 트럼프가 지명하기 무섭게 본인의 트위터에 트럼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의 블록체인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으며 트럼프는 콘텐즈 지명 이후 비트퓨리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최고 법률 책임자로 종사했던 인물인 조나단 굴드를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 OCC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미국 연준의장 제롬 파월이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파월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이 합법적인 암호화폐 고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막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후 트럼프는 이에 맞춰서 조나단 굴드를 통화감독청 OCC로 임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본 입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SEC 전 위원장인 존 리드 스타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SEC의 엄격한 암호화폐 단속은 사실상 트럼프 취임 이후 끝났다며 규제를 받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은 25년도부터 대대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만 보아도 사실상 미국 통화 시스템과 트렌드를 잡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하는 주요 인물들이기에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실제 금융기업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가의 주요 은행들 중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얄뱅크 등등 큰손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장 변화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대 은행이라 볼 수 있는 골드만삭스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버블이라 비판하며 수년간 비트코인을 디지털 쓰레기로 취급했었는데요. 이러한 골드만삭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장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22년도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시작했고 24년 비트코인은 흥미로운 투기 자산이라며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토크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SEC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 의하면 이더리움 물량은 전분기 대비 20배 이상 비트코인 보유량도 15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트럼프 취임 이후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러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이 실제 가치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들이 들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지난 4분기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무려 62%나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 또한 작년 4월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 매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그 결과는 한 해 동안 회사 주가는 4,800%나 상승하며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시작할 때 기준으로 삼는 벤치마크 중 하나인 MSCI에 메타플래닛이 편입되어 비트코인 하나로 기업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독점적인 멤버십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타이거 21의 가입 조건은 최소 2천만 달러 한화 약 300억 원을 손쉽게 운영할 능력이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운용사가 현재 열광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비트코인이며 타이거 21의 손앤펠트 회장은 현재 자산의 3% 정도를 투자하여 약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트럼프 취임 이후 통화 시스템을 바로 잡는 정치인들은 모두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로 바뀌며 규제 완화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기를 틈타 세계 최대 은행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월가의 큰손들은 하나같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의 10배 이상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데 이것을 사려는 수요는 없으면 가치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적은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그것에 대한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업비트와 비썸같이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250만 개입니다. 이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신뢰하고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켜 당장 판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래소에 있는 25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급에 충격이 일어나며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됩니다. 즉,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공급의 충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주 정부들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는 SB21 그리고 숲 778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2월 11일 기준 미국 전체 신계주 중 22개 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바네클 리서치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현재 각 주에서 발의된 22개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 시행되면 230억 달러이는 비트코인 24만 7천 개가 매입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잔고가 250만 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고 나머지 28개 주에서 이 내용을 승인하게 된다면 그 물량을 2배가 되어 전세계 거래소 보유량 잔고는 20%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개당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까요? 상승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됩니다. 중국 지질학자들은 최근 1000톤의 금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0.5% 추가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영원히 2100만 개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반감기라는 시스템을 통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부터 오늘날까지 채굴되어 전체 발행량의 94%가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6%를 채굴하려면 116년 동안 채굴되어야 합니다. 2100만 개 비트코인 중 마지막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는 2100년부터 2140년까지 약 4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반감기 원리로 인해 채굴 보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물려주게 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된 40년치 에너지를 상속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대체할 수 없는 차세대 혁신 화폐가 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비싸 보이시나요? 저렴해 보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